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약을 먹은 여자 SP 변화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먹었어야 하는데 먹었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독일 PM 전 제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 강의는 아주 초기 때 VP 직급일 때 한번 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SP가 돼서 다시 하는 거라 약간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 제품 조금 다른 컨셉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요즘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건기식을 당연히 이제 드시게 되는 트렌드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사회가 계속 발달이 된다는 거죠. 계속 발달이 돼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편안해졌지만 어떤가요? 굉장히 지구는 아프죠. 지금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지구가 오염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늘과 땅, 바다 모든 부분들이 다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 이런 석유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삶이 편안해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하면서 어때요? 또 땅에 비료를 뿌리면서 어때요? 뭐 경작은 잘하고 삶은 편안해졌지만 이런 것들이 땅을 다 오염되게 만들고 또 이게 올라가서 이제 또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서 또 바다도 오염이 되고 거기서 플라스틱 같은 것들 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또 미세 플라스틱 많이 화두로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시죠. 그 정도로 사실 하늘과 땅 바다가 모든 곳이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먹는 것들이 사실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먹거리의 오염이 영양 불균형을 결국에는 또 초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독소로 쌓이고 있고요. 그런 먹거리의 오염을 사실은 굉장히 예전서부터 TV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킬로그램 수가 25kg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독소를 사실은 우리가 해독을 계속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GMO 많이 들어보셨죠? PM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원료가 논 GMO라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논 GMO를 찾아서 식료품 가게도 그런 곳만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형에 대한 것,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어떠한 질병이 오나요? 유전자가 변이가 된 거예요. 그럼 변이가 돼서 고쳐졌다가 다시 또 변이가 됐다가 계속적으로 변이가 반복되면서 오는 게 암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을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다른 유럽이나 뭐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이 GMO를 수입하거나 농작물을 키우기만 하더라도 사실 사형,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죠. 굉장히. 그래서 다 그냥 GMO 표시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료 표시제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드시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로 식용유로 모든 것들을 다 요리하고 있고 그런 옥수수 사료, 유전자 변형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닭, 돼지, 소 다 드시잖아요. 그럼 다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영양이 왜 그러면은 또 결핍이 되느냐? 과거에는 먹을 게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소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건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식할 수가 없죠. 바로 냉장고 문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될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또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또 아이스 뭐 라떼 한잔 하고 밥 먹고 오후에 또 빵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소화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이런 칼로리, 대량 영양소라 그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량 영양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을 태워주는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런 비타민, 미네랄은 오히려 너무 없고 섭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식품 영양 상태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어요. 일본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사실 예전에 사과 2알 먹어야 되던 거를 지금 여기 있는 비타민 종류들을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사과를 13알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가 아니에요. 이때가 이미 50년대고 80년, 90년대 그 사이거든요. 그 굉장히 예전이죠, 이것도.
그리고 시금치 한 단 먹을 거를 19단. 복숭아 하나를 먹으려면 52알을 먹어야 돼요. 52알. 여러분, 그게 더 비싸겠어요. 더 비싸고 더 배부르고 오히려 당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뇨 관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시대다. 그냥 음식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자 다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우리는 유전자라는, 그쵸,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거의 60조개에서 100조개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60조개 정도 평균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혈액세포가 86%라는 겁니다. 86%. 그러니까 거의 90%에 육박하는 우리의 세포들은 사실 다 혈액세포인 거고, 그만큼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피가 중요하다. 우리 몸이 피가 망가지고 탁해지고 더러워지면 만병에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의 다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전하고 오가닉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어떤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섭취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 온 오가닉 영양 주스,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오가닉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가닉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써있죠. 손상된 세포를 살리는 독일 PM의 발효효소. 발효효소. 우리는 다 음식을 요즘은 다 인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과일이나 야채를 사더라도 우리가 다 요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효소를 먹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런 유기농 야채 과일 효소를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을 되돌릴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M 인터내셔널의 제품이 어떤지, 전 제품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제품들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와서 갑자기 이렇다 저렇다 좋다 이렇게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린다 이래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약장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인증이 사실 이런 TUV가 굉장히 이제 또 유명한 인증이죠. 이거는 하이 퀄리티에 있는 어떠한 회사와 품질이 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이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롯데타워나 람보르기니 이런 A-센터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명품들만 사실은 이 TUV 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품질로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것들만 이제 TUV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최초고 유일무이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도핑 테스트,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핑의 전 제품이 프리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더더욱이 끔찍한 일입니다. 몸이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중금속이 같이 들어가 있대. 막 칡즙을 먹었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서 실려가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정성이 명확하게 딱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 건기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핑 테스트, 모든 호르몬 전구체나 여러 가지 안전한,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물질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약회사의 표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GMP.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 출신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GMP라는 게 사실은 제약회사 공정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한국 GMP는 KGMP를 사용을 하고 있죠. KGM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즘에 신규로 만난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큰 A사는 농장이 있고 뭐는 어떻게 있고 하면서 원료 수급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막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초기 사업자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농장이 없다고 원료가 별로인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료를 어디서 키웠건 어떻게 했건 간에요. GMP라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원료 수급 자체가
명확하게 안전한 제품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원료가 수급된 이후에 처리되는 공정 과정이 있죠. 그게 10단계, 20단계 이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공정 과정에서의 정확한 배합으로 들어갔는지, 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사실은 GMP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GMP 규격대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막상 그 원료가 나왔을 때, 원료가 제품화돼서 나왔을 때 그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품질이 완벽한지, 어떠한 성분이 명확한 수치로 들어가 있는지를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 표준은 맞는지 아닌지, 어떠한 기준이 식약처 기준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죠. 전체 로트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냥 파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GMP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데, 일반 건기식에서는 GMP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일반 그냥 건강 뭐 회사 이런데 제가 뭐 뒷산 가서 정말 칩을 깨다가 칩을 아름물산에서 팔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GMP를 한다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이 GMP 공정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데도 이걸 쓴다는 거죠. 근데 그 KGMP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EU GMP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GMP의 표준,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료 뭐 이런 말에 그냥 당당하게 우리 GMP를 가지고 있고 도핑의 모든 전 제품이 프리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해결될 일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할랄 인증, 코샤 인증, 이렇게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동물의 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한을 많이 하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조리 기구까지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인증을 하는 게 바로 이 코샤 할랄 인증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증을 다 이 전 제품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데, 그 특별한 인증들을 넘어서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NTC라고 생각을 해요. NTC, Nutrient Transport Concept이죠. 그래서 영양 전달 컨셉이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특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간혹 이 NTC가 특허라고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제 언급을 하시면 조금 이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NTC가 뭐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말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NTC는 특허가 아니라 영양 전달 컨셉이라는 어떤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컨셉 자체이고, 그 컨셉 안에 여러 가지 특허들이 있는 거죠. 80개 정도 가까이 달하는 특허들이 있고 20개가 특허 출원 중이죠. 그러니까 100개 정도의 특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특허들이, 기술이 이 NTC를 가능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럼 이 NTC의 기본은 무엇인가? 많은 뭐 이론들이 있고 많은 특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BC를 제외한 A, D, E, K,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뭐 모든 이런 영양 성분, 항산화 성분도 다 지용성이죠. 그런 성분들이 물보다 작은 분자로 쪼개져서 사실 세포까지 전달되는 98%로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용화 공법이라고 보면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는 누구도 못해요? 조물주도 못하는데 독일이 했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 이런 수용화 기술이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 몸의 70% 80%가 혈액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간에 있는 담즙을 쓰지 않고도 마시는 순간 점막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98%까지 세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기술인 거고요. 이 PTC 기술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세포가 문이 있죠. 세포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아까 제가 말했죠. 아침, 점심, 저녁, 야식 뭐 이렇게 간식 이렇게 드시면 세포가 자꾸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서 영양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양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영양들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많이들 오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포가 문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인슐린 저항성이 있든 없든 간에 세포 안에 들어가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는 슈퍼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PTC예요. 그래서 그냥 마시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당뇨 환자분들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잘 계속 식욕이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식욕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포가 굶은 거예요. 영양 실조.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PM을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든든하고 이렇다고 하시죠. 그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들 변화를 느끼시는데 이 PTC 공법 때문이라는 거를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으로 들어갈게요. 독일 PM 주스의 일단은 3가지, 3종이 이 회사의 7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캐리하고 있다. 이 3종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종만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아신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 제품이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사업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종을 조금 파볼게요.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은 우리가 영양을 이제 넣어주는 컨셉이죠. 아침에 이제 한 포 드시면서 영양을 넣어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양과 장해독. 이렇게 사실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양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레이트4라는 이제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죠. 하나씩 볼게요. 그레이트4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 셀레늄은 먹어. 뭐 나 비타민 C 따로 먹어. 뭐 1000mg짜리 먹어.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겠어요? 건강하고 싶으니까 그들도 약국에 가서 많이들 사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양소에는 필수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조합이 있다는 거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더 강력한 조합. 비타민 A가 혼자 있을 때랑 C랑 같이 있을 때는 파워가 2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E까지 같이 왔어? 그럼 더 승수로 늘어나요. 그렇게 돼서 사실 이 4가지가 다 같이 있을 때 항산화력이 가장 슈퍼 항산화 수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사실 발표를 한 내용이었죠. 그레이트4. 그래서 이 4가지의 성분이 모두 다 함께 들어가 있는 성분을 꼭 먹어야 된다. 제품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세포들이 계속 우리는 숨만 쉬어도 어때요? 늙었어요. 숨만 쉬어도 저도 늙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사실은 활성산소라는 거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로 쓰지만 나는 동시에 늙어가기 때문에 노화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로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케미칼 32가지가 들어가죠. 알리티아민, 뭐 마늘, 추출물. 여러분 근데 뭐 시중에 사실 흑마늘 이런 거 어머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오쿠 막 사시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냥 사서 드실 때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이제 흑마늘에서 사실은 우리 유효 성분이라고 보이는 알리티아민 이런 성분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각이 좀 발달한 분들은 약간 쓰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브로콜리, 설포라판, 커큐민, 강황의 커큐민. 커큐민은 사실 이 염증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커리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그 위험이 없다 그래요. 위험이 없고 다들 이제 건강 상태가 그래도 좋은 게 이런 강황 때문인데 이 강황을 그냥 가루채 저도 사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노란색 가루를 사가지고 한 스푼씩 먹으면 좋다 해서 티스푼을 먹는데 너무 텁텁해요, 여러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 그람 수가 나의 몸에 다 유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흡수되는 건 1%. 너무 놀랍죠? 100% 뭐 10%도 아닌 1%. 1%만 흡수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40배 흡수율을 증가시킨 이제 공법을 또 가지고 있죠. PM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코펜 토마토. 토마토 우리가 왜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나 뭐 이렇게 지중해 음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뭐 의사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간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 임 박사님이 알려주셨었는데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항산화 영양소가 크고 포도의 라즈베라톨 또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다 강력한 사실 항산화제죠. 그래서 카테킨, 녹차 추출물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를 여러분 약국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웹에서 사실은 검색을 해서 산다 그래도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파워 칵테일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요 진짜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유산균 하나도 5만 원, 뭐 효소도 5만 원, 다 따로 먹으면 뭐 그 정도는 하잖아요. 셀레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영양이 이제 확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해독 유산균 2종이 또 들어갑니다. 유산균 2종.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랑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유산균은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너무 중요하죠. 유해균이 아예 없어도 안 돼요. 하지만 유산균의 비율이 더 많아야지만 그 중간에 있는 중간균들이 사실은 유익균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 우리 또 장이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장 누수증후군 이런 게 생기면 아까 제가 말한 혈액, 너무도 중요한 혈액이 바로 탁해지는 거예요. 창에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혈액을 타고 다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냥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산균은 사실 뭐 많이들 아시죠? 면역력 강화. 왜냐면 장에서 면역을 70% 이상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런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유 유산균 이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균을 또 더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먹이가 중요하죠.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라 하죠. 식이섬유 10가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10가지는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는데, 수용성은 이제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수분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식이섬유들이에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뭔가요? 식이섬유 똥을 잘 싸게 한대요. 맞아요. 이런 직관적인 언변 좋습니다. 네, 맞아요. 똥을 잘 싸게 하는데 왜 똥을 잘 싸게 하느냐 그러면, 그쵸? 원래 우리가 탄단지와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6대 영양소가 뭘까요, 여러분? 식이섬유 하려는데 약간 맞아요. 6대 영양소. 6번째는 물이고요. 7번째, 7대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명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도 않는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게 식이섬유예요. 화학 부조식이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없는 게 식이섬유인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냐? 우리 몸 안에 장내에 있는 변들이 완벽하게 나가지 않죠. 숙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독가스들. 그런 것들을 이 식이섬유가 긁어 모아서 사실 같이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장암 협회에서도 하루에 25g의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면 대장암이 예방된다라고 발표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포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12.5g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 2포 정도의 파워 칵테일을 드시면 굉장히 장 건강에 좋고, 해다방을 하시면 계속 배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 또 불용성 식이섬유, 파워 칵테일 왜 이렇게 안 녹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찌꺼기가 계속 안 남는다, 남아있다. 그게 다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흔들어서 잘 드셔주셔야 식이섬유를 완벽하게 잘 섭취하시는 거니까 안 녹는 게 맞다고 꼭 알려주세요. 안 녹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장해도 그 마지막 효소 5가지죠. 효소 5가지. 효소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젊은 여자들 중에 효소 안 먹고 있는 사람 뭐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의 다 드실 것 같은데, 효소가 왜 이렇게 핫해졌냐? 다이어트가 된다. 뭐 이래서 사실은 핫해진 거죠. 다이어트 된다 그러면 양전도 마실 기세니까 다들. 근데 이제 효소 5가지가 사실 다 이렇게 필요해요. 탄수화물, 유당,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분해. 이 5가지를 다 분해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는 5가지 종류지만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효소들 한번 알아보신 분, 한두 가지 종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탄수화물 분해나 뭐 이제 뭐 지방 분해 이렇게 2가지, 아니면 단백질 분해 이렇게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2가지만 있는 것도 굉장히 청순한 그 여배우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 2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근데 금액도 뭐 한 3, 4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효소 2가지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4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 파워 칵테일 이렇게 90가지 영양소 다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면 정말 너무 감사히 드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효소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효소를 일생 동안 정해진 양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막 50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100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겠죠. 부모한테 물려받고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효소를 언제 마구마구 쓰게 되느냐면, 인스턴트를 먹거나 어쨌든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효소를 굉장히 마구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체내 효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체내 효소를 다 쓰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효소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그냥 자연사들을 많이 하시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실 소화 활동의 이제 80%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대사, 호흡, 순환, 재생, 해독, 면역 이런 곳에 20%의 효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70%를 소식을 하면서 10%만 소화 효소를 덜 사용해도 수명이 몇 년 늘어난대요? 20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굉장하죠? 우리가 10%만 소화 효소를 덜 써도, 그러니까 맛있는 걸 좀만 덜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맛있는 거 덜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워 칵테일에 효소를 밖에서 내가 먹는 거죠. 오히려 이 살아있는 효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충당을 하게 되면 내 거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효소는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토레이트, 천연 미네랄이죠,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은 많이들 중요하다고 아실 거예요. 미네랄이 뭐 부족하면 990가지 질병이 걸린다.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147가지 질병이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만큼 천연 미네랄 해독 너무 우리 몸에 중요하고 또 천연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하는 아이죠. 그래서 비타민 D3는 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3는 비타민 D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연, 구리, 망간철, 크로뮴, 셀레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미네랄은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보시면 써있죠.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농토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 있대요, 없대요? 없는 겁니다. 원래 한 농토에 25년 정도 경작을 하면 미네랄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선조들이 뭐 25년 훨씬 이전부터 경작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또 인분을 쓰고 홍수가 나면서 미네랄이 보충이 됐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는 화학 비료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토양에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씩 들어간다는 거, 2천억 불씩 그렇게 들어가는데 미네랄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 몸 안에서 감사합니다.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섭취를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는 40가지, 개 밥에는 여러분 40가지 개사료, 네 죄송합니다. 개사료에는 40가지, 쥐가 먹는 어떤 그 실험용 쥐가 먹는 밥에는 28가지 미네랄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네랄 식단에서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리스토레이트 안 드시면. 근데 아이들이 먹는 것도 단 11가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애들 너무 소중하게 딱 태어나서 미네랄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실제 미 상원 문서 264호에서도 무삭제 발췌본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요. 바이너리처럼 이렇게 막 1대1로 1대1로 맞춰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는 보충이 돼.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영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전혀 없으면은요, 비타민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꼭 미네랄 섭취. 근데 드시다 보면 자꾸 아침 거는 많이 잘 드시는데 저녁 거 깜빡한다, 뭐 한다 이러셔서 못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그러면 아예 그분한테 자, 아침 10시, 오후 3시, 저녁에 드시라고 아예 안내를 해요. 그럼 그 중에 3번 중에 한두 번은 드실 테니까 그렇게 안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밥 잘 먹어가지고 미네랄 이제 섭취하려고 하시면 시금치 1g에 마그네슘 하루 권장 섭취량대로 드시려면 얼마큼 들어가야 된대요? 90kg의 시금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코끼리 친구 계신가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90kg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마그네슘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58가지 종류의 미네랄을 우리는 더 섭취해야 합니다. 먹다가 끝나겠죠. 그쵸? 먹을 수도 없는 양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셔라. 식단으로 미네랄을 먹을 수 있겠다, 섭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포기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리스토레이트를 그래서 잘 챙겨 드셔야겠죠? 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안 드시던 분들이 우리 NTC 공법으로 만들어진 미네랄인 리스토레이트를 드셨을 때 한두 포만 드셔도 되게 빠르게 느끼시잖아요. 네. 잠을 잘 주무시고 막 똥을 잘 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죠. 의아할 게 없다는 거. 미네랄이 그만큼 평상시 식단에는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부어주기 때문에 몸이 확 살아나는 거죠. 세포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디톡스 기능이 크죠. 디톡스. 말 그대로 해독이죠. 해독. 중금속 해독. 우리가 칼슘과 납, 셀레늄, 수은, 아연과 카드뮴 이렇게 이제 기량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납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납이 들어와서 나가질 못해요. 셀레늄이 낮아지면 수은이 너무 쉽게 들어오고 나가질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대로 미네랄 수치들을 높여주면 중금속이 수월하게 배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톡스 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시고, 칼슘은 사실 많은 미네랄 중에서도 우리한테 더더욱이나 필요하죠. 너무도 필요한 게 우리 인바디 찍어보시면 미네랄 뭐 부분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기질이라고 나오는데 그 무기질의 한 뭐 95%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냥 거의 대다수가 칼슘 무게죠. 칼슘. 왜? 뼈 무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뼈를 구성하는 게 다 칼슘이 이제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칼슘이 혈액에도 아주 소량 필요합니다. 1% 정도 필요해요. 1% 정도 필요한데 그 1%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먹고 뭐 바닐라 라떼 먹고 맛있는 거 드셨을 때, 빵 먹고 하셨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 산성화되죠. 우리 몸에서 빨간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혈액을 약알칼리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칼슘이 싹 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방관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칼슘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시는 이유가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가서 소방관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관이 없네. 그러니까 자꾸 뼈에서 빼다 쓰는 거죠. 빼다 써서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당뇨 환자 굉장히 많죠. 정말 뭐 뒤돌아보면 많이 두세 명에 한 명 정도는 정말 다 당뇨인이신 것 같은데, 인슐린 분비와 이동과 흡수하실 때 무조건 칼슘,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 크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송몽기 박사, 저기 미국의 재미교포로 가셔서 굉장히 이제 세계 권위자죠. 그분 당뇨 쪽에 세계 3대 권위자이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밝혀내신 거죠. 그래서 아연과 뭐 크롬의 부족이다, 그리고 고큐텐의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연과 크롬이 부족한 건 알아. 그치만 아연을 따로 사서 드시면 어때요? 바로 당뇨 수치가 막 좋아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지용성이기 때문에. 아연이나 크롬은 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NTC 같은 어떠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섭취를 하셔도 활용을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빠른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액티바이즈 한번 볼게요.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의 결정체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은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은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태워주고 에너지를 내게 하기 때문에 딱 드셨을 때 뭔가 바카스처럼 반짝하는 듯한 느낌도 더 나시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느낌도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경 비타민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산소 공급률을 증가시킨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액티를 제가 마시면서 늘 감사한 부분이에요. 산소 공급률 증가. 우리나라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옥시 플러스. 옥시가 뭐예요? 옥시즌. 산소를 플러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 자체를 높여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암 예방이 되고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벌써 끝났네요. 이제 액티바이즈를 보시면 지금 액티바이즈 드신 지 10분 만에 혈액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린 영상이에요. 혈액이
혈액이 보시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위에 보면 적혈구들이 다 덕지덕지 독소로 뭉쳐 있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액티를 마시면 10분 뒤에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각자 이제 잘 혈액이 맑아지는 것들을 바로 현미경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혈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1인당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각자의 혈관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다 꺼내서 이어보면 지구 2바퀴 반이라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 멀잖아요. 왕복으로 얼마나 걸리게요? 15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1인당.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어때요?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싱싱하죠? 너무 막 이제 잘 순환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60대는 벌써 혈관에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져 있고 혈관 내에도 사실은 노폐물이 혈전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혈관 단면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혈액 순환이 나는 안 돼, 뭐 대사가 안 돼,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혈관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막혀가기 때문에 태워주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액티바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비타민 B9는 사실 한 가지만 있을 때보다 이 8가지, 그래서 비타민 B8군이라 그러죠. 사실 비타민 B8군이 다 같이 있을 때 더 시너지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아예 묶은 거예요. 비타민 B군으로 이들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끼리 다 딱 묶은 건데, 이 B8군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해조 추출물, 아까 그 세포의 문의 슈퍼키, 그 해조 추출물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과라나 추출물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과라나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과라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인삼처럼 뭔가 체력을 보충해주고 자양강장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통용되는 과라나라는 식물이죠. 근데 위장 간의 점막을 자극하지가 않고 흡수가 돼서 더 좋은 이제 결과들을 내는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과라나가 결합 카페인이다. 그래서 카페인 함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과라나의 결합 카페인이란 뜻이 사실은 이런 항산화 물질들과 결합이 된 카페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결합 카페인인 항산화 성분이 사실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카테킨이나 탄닌, 사포닌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 보더라도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저도 액티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액티를 한 통만 처음에 통관이 안 돼서 들어왔을 때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지가 이해가 가는 게 또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녹차에 많은 카테킨, 요즘 카테킨은 근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된다고 많이들 따로 이제 드시기도 하셨죠. 근데 카테킨은 발암 억제, 동맥경화나 혈압 상승 억제, 혈전 예방, 항바이러스, 항비만 너무 원하시죠? 항당뇨, 항균, 해독작용, 소염, 충치 예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장내 세균총의 정상화까지 시켜주는, 그래서 사실 항비만이 더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군집의 생산과 개시 자체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노화되는 혹은 암세포로 이제 움직이는 아이들을 딱 멈추게 한다는 거죠. DNA 손상을 저지한다. 그래서 이 카테킨 같은 경우에 이런 수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카테킨. 그리고 탄닌 같은 경우 해독작용. 여기서 알칼로이드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담배 필 때 나오는 니코틴 이런 것들을 좀 알칼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금속 이런 아이들을 통틀어서 알칼로이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배출을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M3종을 드시고 갑자기 이상하게 담배를 끊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 고객들 중에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모르겠는데 맛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액티가 이런 많은 역할을 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 뭐 지열 작용, 소염 작용. 액티가 목이 물린데 이렇게 갑자기 이게 막 많이들 바르시고 제 소비자가 저를 알려줬어요. 오히려 이게 뭘 발라도 안 됐는데 액티를 바르니까 대박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봤더니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이런 탄닌의 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탄닌의 작용으로 뭔가 소염 작용이 강력하게 됐다. 그리고 사포닌, 인삼에 풍부하죠. 이 사포닌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죠? 인삼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포닌. 사포닌 들어가 있는데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대사계,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이제 또 들어가는데 사실 액티바이즈가 이 비결합 카페인과 카페인의 분류가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처음에 섭취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결합 카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체에 들어와서 한 8시간 동안 쭉 이 정도의 이제 농도로 흡수가 되고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을 야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결합 카페인 어떤가요? 마시자마자 그냥 10분 만에 바로 피크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갔을 때 더 극한의 피로도를 느낀다. 그리고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액티바이즈 3스푼에는 결합 카페인으로서 30m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30mg.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 우리 공개의 그룹장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정말 바닐라떼 이런 것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한 잔씩 이렇게 드실 텐데 보세요. 파스쿠치 보면 1위 196mg. 우리 거의 액티바이즈 20스푼을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스푼 한 번에 드시면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파스쿠치 가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이 평균으로 여기 밑에 7, 8, 9위는요 사실 원샷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샷으로 따지면은요 다 한 150에서 200mg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0에서 200mg 정도의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드신다? 3, 4잔씩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인이 굉장히 몸에 중독을 야기하고 신경계도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건데 카페인 함유량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더위 사냐 이거 맛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여러분 30mg 들어가 있어요. 30mg 카페인. 우리 애기들이 먹으면 그냥 카페인 30mg 바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데 액티는 왜 한 스푼만 넣으려고 해도 덜덜덜 이렇게 많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액티바이즈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하루 섭취량. 하루 섭취량은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어떻게? 미니멈으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사람마다 다 세포의 건강 상태가 똑같은가요? 식습관이 똑같은가요? 비만도가 똑같은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섭취해야 되는 필요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셨을 때 권장 섭취량이라고 말을 한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조금 필요할 만한 최소 요 정도는 드셔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권장 섭취량이고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상한 섭취량이죠. 그래서 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어떠한 양을 드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비타민 BC는 어때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사실 없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오히려 이제 과다하게 이제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방광이나 요도를 오히려 해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 사이를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다른 지용성 비타민 때문에 이 상한 섭취량이 더 있는 거죠. 근데 나이아신 부작용의 진실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이거 직접 이제 성분 문의를 한 거예요. 본사에 PM 본사에 제가 이때는 파워 칵테일이라고 쓴 것 같아요. 나이아신 30mg이라고 들어가 있는 표를 봤는데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들어가냐 아니면 나이아신은 니코틴산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답변이 뭐라 그래요? 파워 칵테일이나 액티바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내에 나이아신은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아신 아미드 형태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제가 받은 거예요. 실제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은요 2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죠. 니코틴산으로 분류가 되고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니코틴산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과량이 들어가면 부작용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거죠. 근데 니코틴산 아미드의 상환 섭취량 같은 경우는 1000mg이에요. 1000mg.
1000mg 어때요? 액티바이드 30mg을 30번 먹으면 그래도 상한 섭취량의 부족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괜찮다. 하루에 한 통 드셔도 괜찮은 섭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누가 한 통씩 먹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 파트너가 갑자기 실험해 보셨더라고요, 한 통. 한 통을 제가 괜찮다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아신의 부작용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 치료 시에는 또한 이 나이아신을 사실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권장 섭취량의 10배에서 100배를 섭취를 많이들 시켰다는 거죠. 과거에도 참고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조현병이나 ADHD, 암, 당뇨, 뭐 쭉쭉쭉 이런 관절염 이런 병들이 다 치유가 많이들 이제 됐었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참고 문헌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나이아신을 고용량으로 조금 썼죠. 이 책에서 고용량으로 나이아신을 투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이아신이,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비타민으로 뭐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처방을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약이 있기 때문에, 또 제약회사와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뭐 대체의학적인 부분, 비타민이나 미네랄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 이제 암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다, 많이들 아실 거고, 또 발달장애 아동은 실제로 뇌의 산소 포화도가 1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포화도 자체를 높여줘서 뇌세포를 재생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왼쪽 뇌를 살려주세요라는 책에도 또 나와 있죠. 독일의 산소 주스를 마시고 90% 이상 아이들이 다 좋아졌다라고 아예 책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종을 했더니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괜찮아요? 네. 빨리 할게요. 빨리 할 거고, 이제 뮤노겐. 이제 다른 제품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 3종을 기본으로, 무조건 3종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들어가야겠죠. 이 단품들은. 단품을 간혹 따로따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3종의 제가 중요성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꼭 3종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단품을 이제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뮤노겐은요, 온몸의 길을 열어준대요. 온몸의 길을 열어주는 산화질소, L-아르기닌, 산화질소 성분인 거죠. 이 뮤노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혈관 내벽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가스의 형태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캡슐로 되어 있죠. 이 산화질소를 드셨을 때는 혈관을 조금 더 모세혈관까지, 오메가3보다 더 모세혈관까지 깊숙이 뚫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반응들이 나타나시는 거죠. 빠르게 나타나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0대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죠. 40대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체 내 산화질소가 10에서 15초만 없어도 모든 세포가 괴사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뭐 H사에서도 사실은 이 산화질소 유명한 제품이 있죠. H사에도 있고 뭐 타사에도 있어, N사에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금액이 어때요? 2배예요. 뮤노겐에 거의 뭐 6만원, 7만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N사 때도 15만원 정도 했었고, 타사도 H사 10만원 하는데 한 달에 막 8통 먹이던데요.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특허가 어때요? 62개나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산화질소 좋은 거 다 알고 L-아르기닌 좋은 거 다 안다. 하지만 특허가 60개씩이나 보유된 산화질소 본 적 있냐? 이렇게 보통 안내를 좀 해줘요. 왜냐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 건강 쪽에는 무조건 이제 산화질소인데 40대 넘어가면 거의 기본으로 사실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순환이 안 되고 대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랑하는 순서대로 넣었나봐요. 제너레이션,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너레이션은 또 안 먹어봤을 땐 몰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지.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냐면 50대부터 꼭 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50대가 아닌데 저처럼 50대의 체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드시기를 바라고 노화를 좀 예방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시면 사실 루테인이 가장 조금 주력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루테인. 그래서 우리가 황반변성이나 요즘 녹내장이나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병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불가하다,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병들이 많고 그냥 유지 정도만 된다라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의 아버지도 거의 한 90세 가까이 되시는데 황반변성 때문에 정말 이 염증이 물에 차잖아요. 물이 차잖아요, 염증이. 그거를 안구에 있는 물을 계속 뺐었어야 되시는 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요, 여러분. 근데 이 제너레이션을 드시고 나서 정말 그 물을 안 빼도 되는 수준이 되신 거예요. 뭐가 어떻게 완치가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염증 수치가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결과를 보고서도. 그래서 이런 루테인은 왜냐하면 이것도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루테인 타사에서 나 루테인 따로 먹어 이런 분들 많죠? 아무리 드셔보세요. 비싼 똥 싸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 걸 드셔라. 그냥 마음이 위안이 돼서 먹는 거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염증 수치를 아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죠.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가 여기는 오메가3라고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헤마토코쿠스 분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오메가3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성 오메가3. 그래서 이 오메가3와 코큐텐의 조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항염 작용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 쪽, 오메가3 비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이 컴파운드 K라 해서 이제 홍삼, 추출물,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알려주시네요. 선행학습 잘 돼 계셔가지고. 코엔자임 큐텐. 근데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코큐텐이 사실은 저는 일단 코큐텐만 넣었어요. 다른 것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코큐텐만 넣었는데,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또 40대 이후에 필수적으로 챙겨서 드시라고 사실은 의사들도 그 아침 프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강력한 조효소이기 때문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중요한 이유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뇌나 심장, 간, 폐, 근육 모든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사실 이런 곳들이 다 약해지고 당뇨병도 걸리기 훨씬 쉽다라는 보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뭐 항산화, 콜레스테롤 억제, 뭐 이런 좋은 기능들을 하죠. 좋은 기능들을 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코큐텐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20대 이러면은 그래도 코큐텐이 많이 있죠, 몸 안에. 있는데 40대이시거나 40대처럼 조금 더 내 몸이 많이 노화가 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코큐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는 노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이런 알 수 없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파킨슨, 자폐, 뭐 알츠하이머 많잖아요. 섬유근통 같은 거, 뭐 만성피로증후군, 당뇨, 편도통, 비만, 헌팅턴병 이런 알 수 없는 병들이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짐으로써 나오는 이제 병들입니다. 그래서 코큐텐의 급격한 저하는 40대 이후부터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요. 이 심장 보세요. 심장 쪽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죠. 뭐 폐 같은 경우도 사실 60대 정도서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코큐텐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는 많이들 드시고 많이들 사랑하시고, 그쵸? 뷰티 콜라겐은 사실 우리 그냥 전체 몸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나 뭐 이렇게 반짝반짝 피부나 머릿결 정도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드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뼈나 혈관이 튼튼하려고 해도 수축과 이완을 잘하려면 혈관 내벽이 다 콜라겐 구성이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중요하고요. 힘줄, 뭐 손발톱, 근육, 방광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콜라겐이 뭐 많게는 80%까지 차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렇게 자꾸 40대가 나오네요. 40대는 20대의 절반 수준이다. 내일 모레 40인데 자꾸 40대가 나와서. 네, 원료는 지금 보시면은 소의 뼈와 피부 근육에서 추출했다라고 해요. 우리 인체와 가장 비슷한 원료가 소인 거예요. 소의 힘줄과 근육. 근데 타사는 소를 쓸 수가 없죠. 왜냐? NTC가 없으니까 분자 구조가 너무 크다. 콜라겐 자체가 원래 커요. 분자 구조가 커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나마 분자 구조가 뭐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거가 작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추출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NTC 공법이 명확하게 인체와 가장 비슷한 콜라겐을 쪼개놓은 형태로 흡수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필러 맞았냐 뭐 이런 말을 많이들 들으시죠. 그래서 콜라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요소는 근데 콜라겐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뷰티라고 붙인 이유는 피부 이런 재색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C, 콜라겐 합성을 할 수 있는 이제 비타민 C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아연, 피부 건강 유지, 뭐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아연이 들어가면 여러분 염증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죠.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염, 아토피, 천식에 많이 걸려요. 비염, 아토피, 천식에 걸리는 사람들은 아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오틴, 신경계나 심혈관계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구리, 또 리보플라빈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말고도 사실은 식물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흑미 추출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 뷰티를 책임진다 해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명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갤링핏, 관절염이나 디스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관절의 통증이나 염증을 감소, 결국에는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부분 그 주변에 염증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관절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관절이 더 튼튼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염증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글루코사민 성분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 황산염 이게 있어야 사실 글루코사민이 들어가서 더 크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재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고, 강황이나 해조 추출물 같이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항산 콘드로이친이 많이 팔리죠. 많이 마케팅적으로 많이 이제 나와서 뭐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팔리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비율에 맞게 배합이 되어 있다. 빠르게 이제 좋아지지만 많이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단품은 다 넣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품들 넣었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쉐이프 같은 제품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쉐이프. 이건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단백질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 그냥 근육 생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너무도 많이 필요한 호르몬이나 효소를 합성하는 일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것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성분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